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얼마 전 K본부에서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200%의 관세를 때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국 우한에서 발언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호주가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금까지 감정이 격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다 못 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남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중국과 호주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 준주 정부가 중국의 랜드 브릿지 그룹이라는 곳과 호주 달러로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00억 원의 인프라 투자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랜드 브릿지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그러니까 원유를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만 물류를 담당한다든지 혹은 부동산도 개발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 그룹이 사실 자기들은 부인을 하지만은 중국 정부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민해방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랜드 브릿지 그룹도 이 노던 테리토리 정부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 이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다윈 항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99년간 받게 된 겁니다. 자, 99년간 다른 나라가 이 항구에 임차권을 가진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일단 이 다윈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호주 북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인도네시아 섬들이 많죠. 그리고 북서쪽으로 살짝 빠지면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유명한 남중국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에 이제 말라카 해협이 있죠. 이 말라카 해협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고요. 특히 원유 수송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페르시아만이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원유들이 수송돼서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갑니다. 딱 보기만 해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다윈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해군 기지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1942년 2월 19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게 호주에서는 호주의 진주만 공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아시아 회귀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눈여겨 주시했던 곳이 이곳이고, 그때부터 이미 호주와 연합훈련이라든지 미군을 보내는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계속 증강을 해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을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약간 의외예요. 한 가지 이유라면은 이 노던 테리토리는 호주가 다른 데는 잘 사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 웬 중국의 기업이, 큰 기업이 와서 여기다 투자하겠다 하니까 아우 땡큐 하고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호주에서 문제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도 조금은 순진을 했던 거죠. 이걸 알려준 것도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중국이 여기 와서 이거 가져간다는데 이런데 그냥 막 줘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거를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윈 항구는 이제 중국의 기업한테 뺏긴 상태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 투자법을 상당히 좀 규제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호주가 조금 순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의 방식이 약간 우회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 못 사는 지역에 와서 중국 기업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곳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많은 돈을 대주겠다는 곳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돈을 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 못 사는 작은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들어와서 인프라 투자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해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너무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했던 빚은 이만큼이었는데 빚이 이만큼으로 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정부에서는 야, 우리가 돈을 다 못 갚을 것 같아. 어떡하지? 딴 걸로 대신 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항구 줘.
우리가 항구 100년 동안 쓸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간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Debt Trap Diplomacy, 즉 채무 함정 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채무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그거를 대신을 하려면은 뭐 딴 거 다른 거를 대신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략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공공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서 공공외교를 한다. 그러면 뭐 대사관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 혹은 뭐 특정 뭐 기업이나 기관 이런 데다가 많은 자원이나 돈을 대주고 이 사람이나 기관에서 대신해서 중국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네, 그래서 조금은 비밀스럽고 우회적으로 공공외교라든지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의 시드니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냥 좀 못 사는 국가 좀 도와주겠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중국이 아프리카의 지부티라는 조그만 국가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는 바누아투에 해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바로 북쪽에는 다윈 항구에 중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조차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안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호주하고 점점 더 더욱더 대대적인 해상 군사 연합 훈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또 중국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는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작년인가는 시드니에 중국 함대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호주가 여러 가지로 마찰을 지금 해상에서 빚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하필 와인일까요? 네. 200%의 관세를 와인에 때렸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중국이 호주의 보리에 80%의 관세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요. 호주하고 중국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예요. 사실 호주는 농산품이라든지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자원 중에서도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많이 수출을 하는데요.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50%를 호주에서 가지고 오고 석탄도 40%를 호주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호주가 굉장히 중국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도 호주 말고 다른 대체국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철광석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나 서아프리카 쪽을 봤는데 일단 거기는 너무 멀죠.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석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수송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석탄을 해안가에 있는 발전소로 끌고 오는 수송료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발전소로 가는 그 수송료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호주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호주와 중국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돼서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이런 것도 무역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한테 더 치명적일까요? 와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대신 수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중국은 유럽하고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 지금 수입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이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경우는 대체국을 찾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 그 부분은 잘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추후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 세 품목에 대해서도 뭐 수입을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크게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겉으로는 굉장히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데 아직 진정한 진검승부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와인에 200% 관세를 때린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